아는 기자, 아자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수색 열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네, 맞습니다. 이 김용 부원장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압수영장을 보면요. 여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 모두 합치면 150번 넘게 등장합니다. 이 최측근인 김용 또 정진상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재명 대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이런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공동체 이런 언급도 주목을 받았는데 자, 아까 150번이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뭔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두 사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청탁이 전달되는 이 정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언급되는 겁니다. 이 김용 부원장의 공소 내용부터 보면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더 큰 이득을 취하게 해달라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여러 요구를 전달하고요. 이 유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나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개발 또 성남도계공의 수익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묶는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었는데요.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면서도 정 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이나 또 추인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거고, 자,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듯이요. 정진상 실장 압수영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위례 신도시 현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기 이틀 전이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거다. 배임 계속 나오는데 배임이 뭡니까? 이 배임죄 보통 대기업 네. 총수 수사할 때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속한 회사나 또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례로 보면요, 이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로 돌아올 이익은 고정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5월에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이 배임 혐의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남시가 환수해야 할 이익이 줄어들게 하는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시가 입은 손해만큼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불려줬다면 이 시장 본분을 저버렸다 이런 비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죠. 또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성남시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런 결과라는 주장 굽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배임죄 말고도 다른 혐의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 보면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이 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또 부정한 돈을 받는 과정을 알았거나 관여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